향수가 안 팔리기 시작하면 시장은 소비자가 진짜로 어디까지 버티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 순간 제일 먼저 흔들리는 건 지금 당장 없어도 되는 소비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곧바로 주식시장으로 번집니다. 특히 QLD, TQQQ처럼 시장의 기대와 유동성을 레버리지로 끌어안는 상품은 이런 소비 신호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장면이 딱 그겁니다. 집세, 식료품, 보험료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기분 전환용 소비를 미룹니다. 캔들, 바디 미스트, 향수 같은 건 삶의 질을 올려주지만 오늘 당장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게 단순히 한두 달 참고 버티는 이야기가 아니라 소비 우선순위가 재정렬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한번 우선순위에서 밀린 카테고리는 가격을 아무리 깎아도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는 구간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변화가 특정 브랜드 하나의 부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표 사례로 언급된 베스앤바디웍스는 숫자로 이미 압박을 보여줍니다. 지난 분기 매출은 15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 감소했습니다. 감소폭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이익이 꺾였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0.35달러로 전년 동기 0.49달러에서 크게 줄었고 시장 예상치도 밑돌았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직후 하루 만에 주가가 20% 넘게 급락했습니다. 시장 반응이 말해주는 건 간단합니다. 경기 탓으로 넘어가기엔 구조적인 질문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브랜드는 소비 구조 변화에 적응하고 있나? 이 질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불황이면 할인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할인은 때로 매출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브랜드의 힘을 깎는 칼이 됩니다. 할인을 자주 하면 소비자는 정가를 정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가가 기준이 아니라 할인된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분기부터는 판매량을 유지하려고 더 크게 할인해야 하고 마진은 더 깎이고 다시 할인에 의존하는 구조로 들어갑니다. 매출은 버티는 것처럼 보여도 이익이 무너지는 루트입니다. 게다가 젠지와 밀레니얼처럼 감도에 민감한 고객일수록 365일 세일 브랜드라는 인식이 생기면 프리미엄이 회복되기 더 어렵습니다. 이 장면을 주식시장으로 가져오면 진짜 중요한 해석이 하나 나옵니다. 소비자가 비필수에서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는 건 기업들이 가격으로 버티는 시기를 지나 이익으로 평가받는 시기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주가는 결국 이익의 기대값을 따라가니까요. 할인 경쟁이 심해지면 단기적으로는 매출을 방어해도 이익률이 낮아지고 가이던스가 보수적으로 바뀌고 밸류에이션의 기준이 내려갑니다. 이 흐름이 넓어지면 시장 전체가 한 가지를 먼저 합니다. 이익 추정치를 낮춥니다. 그 다음은 금리입니다. 이익이 둔화되면 연준의 스탠스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고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기대가 붙습니다. 그러면 성장주가 다시 살아나는 그림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대개는 공포, 할인, 실망, 추정치 하향, 그리고 그 다음에야 금리 기대 변화가 따라옵니다. QLD, TQQQ는 이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핵심은 이겁니다. 소비 둔화 신호가 나오는 초반에는 시장이 리스크를 먼저 줄이려 해서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금리 기대가 내려오면 나스닥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QLD, TQQQ는 타이밍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공포가 과하게 커졌을 때의 기술적 반등 구간입니다. 두 번째는 이익 추정치가 바닥을 치고 금리 기대가 명확히 방향을 잡을 때의 추세 구간입니다. 첫 번째는 빠르고 거칠고 두 번째는 길고 탄탄합니다. 레버리지는 첫 번째에서 계좌를 흔들고 두 번째에서 계좌를 살립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향수, 캔들, 바디케어 같은 비필수 소비 둔화 뉴스가 들릴 때 QLD, TQQQ를 대하는 현실적인 프레임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레임은 감정이 아니라 체크리스트로 움직이게 해줍니다. 첫째, 할인 경쟁이 마진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보셔야 합니다. 할인이 늘면 매출이 아니라 이익이 먼저 무너집니다. 주가가 꺾이는 이유는 매출 감소보다 이익 감소가 훨씬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 발표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매출이 아니라 이익률과 가이던스의 톤입니다. 올해 연간 매출 전망이 성장해서 소폭 감소로 내려가는 순간 시장은 숫자보다 심리를 바꿉니다. 방어 모드로 바뀝니다. 둘째, 이익 추정치의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주가는 발표 당일에 흔들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다음 분기, 다음에 이익 추정치를 내리기 시작하면 주가의 평균 가격대가 재설정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QLD, TQQQ가 특히 아픕니다. 나스닥은 이익 기대가 높고 밸류에이션이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이익 추정치 하향이 멈추는 순간 반대로 가장 빨리 튀는 것도 나스닥입니다.
여기서 레버리지는 양날입니다. 셋째, 금리 기대와 달러 흐름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소비 둔화가 심해지면 시장은 결국 금리 인하 기대를 키웁니다. 그 기대는 성장주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인하 기대가 생기는 초반에는 경기 불안이 같이 붙어 있어서 흔들림이 큽니다. 그래서 한 번에 올인하는 방식은 레버리지에서 계좌를 가장 쉽게 깨뜨립니다. 대신 구간을 나눠야 합니다. 동일한 방향을 보더라도 들어가는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실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QLD, TQQQ는 이럴 때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이 겹칠 때 사는 겁니다. 조건이 없으면 매수는 도박이 됩니다. 조건이 있으면 매수는 습관이 됩니다. 조건 1. 시장이 비필수 소비 둔화를 이유로 공포를 키우고 있을 때 동시에 나스닥 핵심 종목들의 실적이 전부 무너진 건 아닐 때입니다. 즉 소비는 흔들려도 기술의 구조적 수요가 유지되는 구간입니다. 이때 시장은 공포를 앞질러 과매도를 만들고 그 과매도는 레버리지에 기회를 줍니다. 조건 2. 할인 경쟁, 재고 부담, 마진 하락 같은 이익 압박 뉴스가 나오더라도 그 뉴스가 이미 주가에 반영되며 급락을 만들었을 때입니다. 실적 발표 직후 하루에 20% 넘는 급락 같은 사건은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 시장이 이미 충격을 가격에 태웠다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 다음 날부터의 움직임입니다. 추가 악재가 없는데도 계속 밀리면 추세 하락일 수 있고 악재가 더 나오는데도 더 이상 안 밀리면 바닥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 3. 금리 기대가 방향을 잡을 때입니다. 경기 둔화가 심해지면 결국 시장은 금리를 낮추는 방향을 가격에 반영하려 합니다. 그 순간부터는 나스닥이 살아나고 QLD, TQQQ는 탄성이 붙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흔들림이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분할이 답입니다. 이제 매수 실행을 어떻게 나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 매수는 한 번에 정답을 맞히는 게임이 아닙니다. 정답을 여러 번에 나눠서 평균으로 맞히는 게임입니다. 1. 1차는 공포가 커졌을 때 작게 들어가서 자리만 잡습니다. 큰 돈을 넣지 않습니다. 시장에 내가 들어왔다는 표시만 합니다. 2차는 시장이 한 번 더 흔들릴 때 들어갑니다. 대개 첫 반등 이후에 다시 눌림이 옵니다. 그때가 진짜 심리 싸움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흔들리는 구간이라 가격이 더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차는 방향이 보일 때 들어갑니다. 금리 기대든 실적 추정치든 최소한 하나의 축이 멈추는 신호가 보일 때입니다. 이때는 불안이 줄고 추세가 생깁니다. 레버리지는 추세에서 가장 강합니다. 이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QLD, TQQQ는 공포에서 씨앗을 심고 추세에서 수확합니다. 씨앗을 심는 구간에서 욕심을 내면 수확 구간까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향수, 캔들, 바디케어 같은 비필수 소비의 둔화는 미국 소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비자가 더 똑똑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어디에 쓸지 고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모든 기업이 같이 망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기업만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브랜드 정체성이 분명하고 가격 정책이 일관되고 핵심 카테고리가 강한 기업은 버팁니다. 반대로 정체성이 흐려지고 할인에 중독되고 확장만 하다가 핵심을 잃은 기업은 흔들립니다. 이게 시장 전체로 확대되면 투자의 기준도 바뀝니다. 이제는 성장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주가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익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익이 흔들리는 동안은 밸류에이션이 눌리고 시장은 더 까다로워집니다. 그 까다로움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역설적으로 QLD, TQQQ의 기회가 열립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기대치가 낮아져 있고 작은 개선에도 주가가 크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는 그 움직임을 확대합니다. 많이들 이렇게 물으십니다. 지금 같은 뉴스가 나오면 QLD, TQQQ는 무조건 피해야 합니까? 답은 무조건이 아닙니다. 피해야 하는 건 뉴스가 아니라 계획 없는 진입입니다. 뉴스는 언제나 뒤늦게 나옵니다. 시장은 뉴스 전에 움직이고 뉴스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과장합니다. 그래서 뉴스가 나왔다는 사실보다 가격이 이미 얼마나 움직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소비 둔화면 나스닥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나스닥은 소비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스닥은 성장 기대, 금리, 생산성, 기술 투자 사이클로 움직입니다. 소비 둔화는 단기 충격이 될 수 있지만 금리 기대를 바꾸면 오히려 나스닥의 플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 구간의 변동성입니다. QLD, TQQQ는 그 변동성을 3배로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간을 나누고 비중을 나누는 게 전부입니다.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어떤 신호가 나오면 마음 편하게 들고 가면 됩니까? 마음 편한 구간은 보통 가격이 비싸져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졌다는 건 사람들이 다시 낙관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그때는 레버리지의 기대 수익보다 리스크가 더 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 편한 매수는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마음이 불편할 때 조건을 만족시키는 매수가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감정이 불편해도 규칙이 편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무엇을 하면 됩니까? 당장 할 일은 시장을 맞히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을 고정하는 겁니다. 첫째, QLD, TQQQ는 한 번에 사지 않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하십시오. 분할만이 레버리지의 생존 방식입니다. 둘째, 악재가 터졌을 때 볼 기준을 정하십시오. 매출이 아니라 이익률, 가이던스, 그리고 그 다음날 주가의 반응입니다. 악재에도 안 밀리면 바닥일 수 있고, 호재에도 못 오르면 추세가 꺾인 겁니다. 셋째, 내가 감당 가능한 변동성을 숫자로 정하십시오. 레버리지는 손실이 아니라 변동성에서 멘탈을 무너뜨립니다. 버틸 수 있는 폭을 정해두면 흔들려도 행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넷째, 출구도 같이 정하십시오. 레버리지는 영원히 들고 가는 물건이 아니라 특정 구간에서 수확하는 물건입니다. 전고점 부근, 과열 신호, 금리 기대의 급변, 이런 조건 중 하나라도 오면 수확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확이 있어야 다음 조정에서 다시 들어갈 자금이 생깁니다. 결국 향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론은 투자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향수를 미룬다는 건 낭비를 줄이고 생존을 선택했다는 뜻이 아니라 선택이 냉정해졌다는 뜻입니다. 시장도 똑같습니다. 돈은 계속 돌지만 이유가 없는 곳에서는 빠르게 빠지고 이유가 있는 곳으로 더 빠르게 모입니다. QLD, TQQQ는 그 모임의 속도를 3배로 느끼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기회도 3배, 공포도 3배입니다. 이 도구를 안전하게 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 감정을 줄이고 내 규칙을 늘리는 겁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으면 뉴스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향수가 안 팔리는 시대는 허영이 끝나는 시대가 아니라 이유 없는 소비가 끝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유 없는 투자가 끝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QLD, TQQQ를 할수록 더 냉정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부터 한 문장으로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나는 공포에서 나눠 사고 추세에서 수확한다. 이 문장 하나만 지키셔도 레버리지의 변동성은 공포가 아니라 무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